조선의 밤을 수놓은 치명적인 매화 황진이. 조선 500년 역사 속에서 이토록 눈부신 아름다움과 천재적인 재능을 겸비한 여인이 또 있었을까요? 그녀의 시한 구절에 단단했던 사내들의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녀의 검은고 선율에는 얼어붙었던 계곡물마저 흐느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대를 살았던 남자였다면 단 한 번의 눈빛으로, 단 한 줄의 시구로 당신의 모든 예의와 품위는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감히 범접할 수 없으면서도 한없이 갈망하게 만드는 존재. 그 치명적인 매혹의 중심에 바로 조선 최고의 미인 황진이가 있었습니다. 명월이라는 기명을 가진 황진이의 기구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송도의 밤을 고요하게 감싸는 달빛 아래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전설처럼 속삭여지고 있었습니다. 양반가의 처녀로 태어난 기구한 운명은 그녀를 기생의 길로 이끌었지만, 황진이는 절망 대신 자신만의 빛을 선택했습니다. 붓끝에서 피어나는 시와 검은고 선율에 실린 애절함은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었고, 그녀의 지혜는 당대 최고의 선비들조차 탄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황진이의 명성은 송도 전역을 넘어 조선 팔도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항상 절색과 요부라는 수식어가 함께 따라붙었죠. 사람들은 그녀가 지닌 매력의 한계를 시험하고 싶어 했고, 황진이 또한 자신의 능력이 어디까지 통할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송도 근교 깊은 산속 암자에는 30년 동안 면벽수도를 하며 속세와 인연을 끊고 살아온 지족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부처로 불릴 만큼 고결한 명망을 자랑했죠. 황진이는 이 고승의 소문을 듣고는 알 수 없는 도전의식을 느꼈습니다. 과연 자신의 매력이 티끌 한 점 없는 저 고고한 선사의 마음마저 움직일 수 있을까? 이 도전은 그녀의 삶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밤, 황진이는 비에 흠뻑 젖은 처량한 모습으로 지족선사의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빗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은 옷은 그녀의 매혹적인 실루엣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갈 곳 없는 여인이니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애절한 목소리는 고요한 암자를 파고들었고, 그녀의 눈빛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지족선사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흔들림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황진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은 깊어지고 정적 속에서 지족선사는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되뇌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황진이의 유염한 자태와 은은한 향기는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30년의 면벽 수도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족선사는 황진이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오육이 들끓는 유체의 야차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황진이는 목적을 달성한 후 미련 없이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뒤에 남겨진 것은 비극이었습니다. 지족선사는 법복과 염주를 버리고 속세로 내려와 황진이를 찾아 송도거리를 헤매는 반거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사는 그 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세간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황진이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본능과 유혹 앞에서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자유분방한 산속에도 알 수 없는 고뇌와 회한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의 삶은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파도에 휩쓸려 갔고, 그녀 역시 때로는 그 파도 속에서 헤매었죠. 조정의 왕족 중에는 여색을 멀리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종수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그 벽계수였죠. 그는 굳건한 절개와 냉철함으로 명망이 높았습니다. 황진이는 오만한 마음으로 그를 유혹하리라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벽계수가 말을 타고 송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진이는 그의 앞에 나타나 청산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하라는 유명한 시조를 읊었습니다. 당당하면서도 매혹적인 그녀의 목소리와 자태에 벽계수는 애써 무시하고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뒤를 돌아보다가 말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이 도발적인 유혹과 왕족의 굴복은 조정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황진이의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자리했습니다.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지혜와 기지는 때때로 그녀를 위험한 상황에서 구원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황진이가 어떤 죄에 연루되어 능지처참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이 집행되기 직전 황진이는 슬픈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즉흥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와 뛰어난 시적 재능에 감동한 구경꾼들과 관리들은 눈물을 흘렸고, 이 광경이 임금에게까지 전해져 결국 그녀는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은 늘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고 드라마틱한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황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화담 서경덕이 있었습니다. 송도 최고의 속학인 그의 명성을 들었을 때부터 황진이는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학문에 대한 갈증과 동시에 베일에 쌓인 여인의 묘한 매력이 공존하는 눈빛으로 서경덕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황진이의 빼어난 재능과 학문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알아보았고 결국 그녀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낮에는 스승과 제자로서 오직 학문만을 논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그들 사이에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이는 서경덕의 냉철함 속에서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고 서경덕 또한 황진이의 총명함과 예술적인 감각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스승과 제자의 선, 그리고 서로를 향해 미묘하게 피어나는 감정. 마치 잔잔한 호수 아래 거대한 태풍이 숨겨진 듯 두 사람의 감정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닿을 수 없는 달과 같았던 서경덕에 대한 사랑은 황진이의 시 곳곳에 스며들어 애절함을 더했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영원한 이별, 그리고 남겨진 애상.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황진이도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용모는 빛을 잃고 맑았던 목소리는 잦아들었습니다. 병석에 누운 그녀는 지난날의 사랑과 그리움을 회상하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어떤 여인보다도 강렬하고 치열했습니다. 황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이들이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를 깊이 사랑했던 백호 임제는 조선의 명망 높은 고위관리였습니다. 임제는 슬픔을 금치 못하며 그녀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술잔을 따르고 시한 술을 읊었습니다. 청초 우거진 고래 잔한다 누웠는다.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는고. 잔잡아 권할 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임제는 당시 사대부들이 천하게 여기던 기생의 무덤에 찾아와 술을 따르고 시를 읊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는 수모를 겪었지만 그의 시는 황진이에 대한 그의 깊은 사랑과 애틋한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황진이는 비록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았지만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강렬한 사랑은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삶은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애달팠지만 언제나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가 남긴 시조 속에는 사랑에 대한 갈망, 이별의 슬픔, 그리고 삶의 무상함이 녹아있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연 황진이의 삶은 단순한 기생의 일대기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하여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과 사랑, 그리고 예술의 자유를 노래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이었을까요?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소재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